우선 과정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협회를 만들고 이전에는 협회가 있기 이전에는 슈리베다라는 브랜드로만 음식 교육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 뭔가 아유르베다를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더 커뮤니티 형성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한 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협회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까지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 아래 아유르베다 음식학이라는 자격증 과정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를 주제로 공부를 한 분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있고 이 협회 안에는 아유르베다 의사 세 분 그리고 현대의학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물리치료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요가 지도자 선생님 등등 많이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도 요즘에 어제 이제 끝났는데 성수동에서 브랜드 팝업을 할 때 저희 슈리베다로 음식을 제공하는 팝업 행사를 지금 한 43일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이 졸업생들 구성해서 팀으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뭐 사실 이전에도 협회들이 좀 꽤 있었어요. 아유르베다라는 이름 타이틀 하에 협회들이 있었는데 저희 협회는 이제 인도 정부 인증을 받은 아유르베다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첼러 오브 아유르베딕 메디슨 서저리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인도에 가면 인도 아유르베다 의대가 있고 현대의학을 하는 의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한의대가 있고 일반 의대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대에 진학을 해서 본과 과정을 하고 인턴 수료를 하고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하면 이제 BAMS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거기 그 의사들로 구성을 한 협회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아유르베다를 어디선가 교육이나 콘텐츠로 접하실 때 이 콘텐츠나 교육이 음, 뭐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은 아유르베다 경전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인지 교육인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아유르베다 경전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유르베다를 수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경전 그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유르베다를 차용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웰니스 분야에서 아유르베다를 적용할 때 보통 이제 경전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깊게 들어갔을 때는 신뢰도의 문제나 사실상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런 콘텐츠를 구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유르베다 경전을 기반으로 하는지 이렇게 따져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유르베다 음식학은 단순히 이제 쿠킹 클래스 형태는 쿠킹 클래스가 맞거든요. 오셔서 8주 과정 수업을 오셔서 이론 수업을 하고 키친에서 요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과제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하는 형태라서 사실상 그 큰 틀은 쿠킹 클래스가 맞지만 일반적으로 쿠킹 클래스를 하면 들어보세요. 쿠킹 클래스를 하면 여기 그래서 쿠킹 클래스
이전에는 저희가 아유르베다 쿠킹 클래스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론 수업이 저희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뭐 식습관, 영양, 뭐 소화력,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파트가 굉장히 큰데 쿠킹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오시니까 그냥 수업 들을 때는 이론은 이론대로 듣다가 요리할 때 가서 빨리 요리해서 이건 맛있다 그러고서 그냥 레시피 하나 기억해서 이거 해먹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레시피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는 저희는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뭐 레시피는 구글 링 잘하시고 유튜브만 가셔도 레시피 무료 레시피가 깔려 있는데 뭐 굳이 레시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쿠킹 클래스를 들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특히나 음, 네. 그래서 레시피를 배우겠다는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쿠킹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뭐 간단하게 건강에는 관심은 있는데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손쉬운 거 몇 가지만 배워서 그거 돌리고 싶거든요. 그거라면 사실 유튜브 그냥 보시는 편이 훨씬 낫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스스로한테 좀 맞는 음식을 공부하실 수 있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건강 좀 챙겨야지. 그러면 이제 스무디 갈아 먹어야지. 착즙 주스 시켜 먹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샐러드 좀 간간히 먹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 음식으로 치유하겠다 할 때 잘못 접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게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음식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을 담아낸 종합적으로 좀 건강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부분은 사실 이 아유르베다라는 것에서는 식습관 자체를 단순히 음식 이야기만 하지는 않고 이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의 마음 습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양가가 있는 거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 내가 지금 내 컨디션에 맞게 식재료를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조리 방식으로 먹어서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뭐 라이프 스타일, 음식만 먹는 거 이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애티튜드까지 같이 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들으시? 그래서 이제 음식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어, 아유르베다에서는 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음식을 주인공으로 두지는 않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두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아유라는 것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아유르베다라는 단어가 뭐 생소하시겠지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라는 단어랑 베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유는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아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다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식습관을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뭐 현미 채식을 하라. 채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 고기는 나쁘다. 뭐 우유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라라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아유르베다는 그 주인공, 삶의 주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하라라는 포지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아유르베다를 제가 공부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제가 2015년에 인도로 갔고, 그럼 인도로 가면서 저는 왜 갔느냐 하면은
태어나서 인도 가야 하는 그 결심을 내릴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물질적으로 누려보기도 했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누려보기도 했었고, 음, 불편함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평생 살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배경에는 제가 이제 태어나기를 뭐 소화력도 굉장히 약했고 호흡기 질환도 많이 달고 태어나고 그래서 막 비염, 축농증 수술도 하게 되고 항상 탈이 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뭐 하는 인간인지도 잘 모르겠고 뭘 인생에서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제가 편안해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모른 채로 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유르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게 인도의 전통 의학이고 뭐 의대를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냥 바로 쉽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도 가야 사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일단 인도 가서 좀 굴러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이제 의대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유르베다 공부도 하게 되고 요가 공부도 하게 되고 불교 공부도 하게 되고 뭐 다른 종교들에 대한 것들 철학적인 것도 공부를 하고 현대의학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인간이고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태어났으니 다른 사람 모두가 하는 건강하다는 거 해도 나는 안 건강해졌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나한테 맞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겠구나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아유르베다의 강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인도를 갔는데 너 이제부터 뭐 앉아가지고 막 산스크리트어로 막 무슨 연불처럼 막 기도하고 뭐 채식을 하면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다면 제 성격상 이제 때려쳤을 것 같은데 너도 괜찮고 쟤도 괜찮은 거고 저 인간도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냥 각자 다른 거니까 다른 지점을 어디서부터 이해해서 출발하겠니라고 던져주는 거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도움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유르베다는 일반적으로 아유르베다라고 어딘가에서 설명을 시작하면 바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인도의 전통 의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표현은 크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힌두교의 배경이 있었고 인도 그 주변 근방의 대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도의 전통 의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갖는 인도에 대한 뭐 이미지나 인식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아유르베다 뭐 쿠킹 음식 뭐 이쪽 얘기하면은 저 뭐 그런 커리만 먹어요. 뭐 저 커리 안 좋아하는데 와야 돼요. 저 그럼 채식만 해야 돼.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유르베다에 담긴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 그래서 인도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베다라는 큰 지혜 덩어리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나온 지혜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나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이 세상에 진짜 많다고 생각하고, 그중에는 아유르베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불교 경전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철학 서적을 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민과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글로 써낸 글을 읽고서는 자기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자기 울림이랑 비슷한 거를 만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예술 작품이나 뭐 좋은 책이나 영화나 아유르베다 경전이나 뭐 다양하게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패턴들이 비슷한 거를 겪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유르베다도 결국 괴로운 사람을 고치겠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몸이 괴로운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고.
그 영화를 처절하게 찍은 영화 감독도 자기가 처절하게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영화로 풀어내니까 그걸 보고 자기 바이브랑 맞으면 막 감동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영화를 보고 아무 감흥이 없고 그러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얘는 옆에서 막 쳐 울고 있는데 저는 뭔 소리야? 나 이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르베다도 그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를 이해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가 아유라는 큰 틀에서 뭐 생명,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걸 이해했을 때 그거를 살아가는 주인공인 셀프, 나라는 사람, 그리고 베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필요한 지혜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단순 지식 제공하는 의학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지식도 제공하지만 지혜를 담았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식의 제공은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식 공부를 많이 하시면 삶이 편리해진단 말이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런데 괴로운 것을 해소하려면 지식으로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게 지혜라고 말씀들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하는 방법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괴로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지식 공부만 한다고 자기의 괴로움이 해소되진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유르베다 공부 하나도 안 하셔도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안다는 거죠. 건강한 거 먹어라. 규칙적으로 먹어라. 양껏 먹어라. 간식 먹지 마라. 화내지 마. 일찍 자라. 운동해. 누구나 다 아는 건강법이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건강해질 수 있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왜 안 하냐?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저렇게 먹는 게 건강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발목을 잡는 게 있죠. 아,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요즘 또 경제적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는 게 이 부분이라고 아유르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게 좋다고 공부는 했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지식이 나한테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시려면 지혜를 기르는 것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게 생기셔야, 나를 이해하는 철학이 딱 생기셔야지 유튜브에서 이 의사가 이 얘기하고, 그 다음날 뉴스에서 저 의사가 저 얘기하고, 그 다음날 되면 이 영양제가 막 유행하고, 뭐 인스타 보니까 이 연예인이 이 다이어트에서 살 뺐다 그러고, 뭐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뭘 골라갈까를 판단하는 게 자기 이해란 말이죠. 이 중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게 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유르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르베다는 음식을 한정해서 봤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눈앞에 사과가 있다. 현대의학적으로 사과를 딱 봤을 때 비타민 뭐가 많고 항산화 물질이 많다. 많이 먹으면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오니까 염증이 낮아진다. 그러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유르베다는 사과는 빨갛고 맛이 달고 시고 소화를 한 후에 맛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질은 뭐 건조하고 뭐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차갑고 뭐 이런 성질을 열거를 하면 이게 사과가 좋으니까 많이 먹어가 아니라 이 사과, 지금 내가 이 사과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인가? 체질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좀 다른 지점에 서 있어요. 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케일을 봤으면은 케일이 채소고 뭐 섬유질이 풍부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루테인이 많아. 루테인이 눈 건강에 좋고 그러면 눈이 안 좋으면 루테인을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유르베다의 접근 방식은 그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눈이 왜 나빠졌는지 핸드폰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는데요. 그럼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애가 루테인 영양제를 계속 먹으면은 눈은 계속 좋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액션을 좀 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항상
이 음식이 산의 진미를 차려줬건 뭐 영양 단백질이 막 엄청 많건 오메가3가 풍부하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소화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이제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고양이가 엄청 영리하잖아요. 걔네는 아프면은 안 먹고 그냥 잡니다. 회복에 최고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우리는 이제 아프면은 이제 검색부터 하잖아요. 내가 맨날 술 먹어서 속이 아파. 그러면은 속 쓰린데 먹으면 좋은 거 찾아요. 술을 안 먹을 생각을 안 하죠. 어, 우리 애가 맨날 뭐 우유를 먹으면 탈이 나. 그러면 우유는 먹는 걸 좋아하지만 장에 좋은 거를 또 찾아 먹고 과로를 해서 뭐 어떻게 된 거.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오는데 좋은 거 먹기. 지금 전부 다 어떻게든 뭔가를 더 하고 먹어서 좋아지는 방법을 택하는데 아유르베다는 그 반대 지점에서 좀 짚어내고 있다라고 좀 컨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바라볼 건가를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소화력을 나에 대해서 내 컨디션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지셨으면 그 다음에 현대의학적인 접근을 해보면 더 좋게,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로 구분하실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관점에서 내가 볼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제일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트라야 우파스탐바 그래서 세 가지 기둥이 있다. 나를 지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하라 니드라 브라마짜리아 해서 이 세 가지의 기둥 위에 내가 서 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럼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건강할 수 있으려면 나를 지탱하는 식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수면 습관, 마지막 마음 습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을 때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만족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로 지금 판단을 해보셔서 내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셨을 때 참 만족스럽다면 웬만하면 이 세 가지의 이 균형이 잘 맞다고 보는 거죠. 음식 적절하게 그래도 챙겨서 먹고 있다. 잠 그래도 규칙적으로 퀄리티 있게 좀 자는 편이고 스트레스 생겨도 안 생기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생기면 그래도 매니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이 삼각형이 어, 균형이 맞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만족스러울 거라.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죠? 음식은 바빠서 못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근했으니까 치맥은 한 잔 때려야겠고 그러면 이제 수면 퀄리티 떨어지고 다음날 출근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번 여름에 우붓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굴러가고 있다면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다려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밸런스가 다 깨졌겠죠. 그죠?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느 지점에서 지금 내 삶에 빵꾸가 났는가를 꼭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음식에 집착해서 음식만 맨날 건강하게 해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습관에서 서포트가 전혀 안 되시면 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어, 이 음식 자체를 소비하는 소화력도 떨어지게 돼. 이게 그래서 항상 붙어서 다니는 거야. 하나만 잘해서 건강할 수 없다. 실제로 음식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 습관에서 내가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느끼는 세로토닌 호르몬도 음식의 퀄리티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장 건강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음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만족스럽다.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마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도 아닌데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계속 균형이 안 맞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단순히 뭐 오늘부터 뭐 현미밥 많이 먹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무너졌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균형이 완전히 망가지셨다면은 요거 채우는 것에부터 이제 출발해야 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에서 출발을 하셔야 된다.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려면 사실 마음 습관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잡지 못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소용.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생, 그 나는 막 요가도 관심 있어. 막 그리고 막 건강하게 먹는 것도 관심 있어서 이렇게 남들 다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지금 여의도 와서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그런 거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머리 대면 잘 자는 생각 없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얘는 여기서 서포트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전현이 왜 저런 얘기를 했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3시간 동안 욕을 하고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좋아 이러고 누워서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뭐 있다면 그 생각 없는 친구는 이러면은 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잠 잘 자. 이러고 있다면 요거는 다시금 어디서부터 잡아가실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생각을 잡고 안 놓고 계신 분인지 잘 잡을 땐 잡고 놀 땐 놓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출발 스타트를 어느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요 두 가지는 정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요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이 마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매주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식습관에서는 참 중요하다. 음,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오실 때 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먹어서 속상해서 뭐 우리 가족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아직 이게 내려놓기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집착이 생기고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싸움이 나고 이런 거. 내가 건강한 음식을 배웠어요. 배워서 해먹는 게 즐겁고 내가 봐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이 어머 너 요즘에 뭐 하니? 라고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내가 행복하니까. 근데 내 마음 습관이 이제 왜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요리를 하고 있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이걸 먹고 싶어 하지 않아. 여기서 야 이렇게 먹으라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어.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떼지 않고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음식은 단순히 먹으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아하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근이라고 하는 소화력 또는 열 에너지 이것이 그 음식이랑 1대1로 붙습니다. 붙어서 여기에서 1단계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케이크를 먹었으면 내 소화력이랑 케이크랑 이제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일단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것들이 결정이 된다. 내가 이 싸움을 붙었는데 졌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나오는 사인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병든 닭처럼 졸리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등 식사를 하시고 나서 컨디션에 이렇게 휘청거리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먹는 끼니마다 음식의 열량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정확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그래서 항상 소화력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먹었던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하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부분 나가고 배사물질도 만들고 호르몬도 순환 배출 생리를 일으키는 호르몬 합성도 일으키고 나머지는 저장시키고 에너지로 쓰고 이 과정을 이 우리의 소화력이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먹고 나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내 지금 요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면 열량 싸움에서 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음식의 종류를 바꿀 것인가,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는 만큼 저장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염증으로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컨디션을 난조를 겪으시는 분들은
몸에 지금 시한폭탄 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태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몸에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이고, 이게 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가족력을 누르는 스위치가 바로 이 염증 수치라는 거죠. 염증 수치가 높게 유지를 하시다 보면 가족력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수술을 해서 약해진 곳에 재발을 하거나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 이 세 라인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음식에서부터 이제 바꾸는 시작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영양소 따지고 단백질 중요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특히나 이 단백질 찾으시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운동을 심지어는 웨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하셔가지고 그죠? 어,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가진 열량을 내 소화력이랑 붙었을 때 이기는 싸움을 매번 하고 있냐, 매번 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는 내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관찰하는 게 제일 쉬워요. 지금 내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음식이 좋은 것인가, 뭐 음식에는 뭐 칼로리 문제도 있을 거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뭐 다양한 영양소도 있겠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열 에너지, 열량, 뭐 소화력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판단하시는 것. 그래서 쟤한테 좋은 음식이 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음식이 정말 영양가 높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소비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컨디션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나중에 회복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구분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음, 이상적으로 꼽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슨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체크를 해서 그러면 내 체질이 딱 나오고 A4 막 10장 받아와가지고 먹으면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저는 뭐 제 체질이 궁금해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딱 배워서 그것만 먹고 싶어요. 그렇게 절대로 못 하십니다. 일단 만약에 진짜 컴퓨터처럼 그렇게 A4 용지로 나온다 해도 나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러고 끝나요. 어차피.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프린트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어차피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템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소위 말하는 가공 정제식품, 뭐 보관을 오래 하는 음식들, 이런 류지 내가 뭐 누구나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체질 때문에 가려내야 된다라는 것은 아유르베다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고 언제 먹지 말아야 되고를 배우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드시거나 음료를 드시거나 내가 먹으면 그냥 기분 따라서 먹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나서 그것이 내 장 속에서 소화 흡수 대사를 거쳐서 내 무드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어떤 음식은 포만감을 주면서 마음을 안정감 있게 눌러주는 반면에 먹으면은 방방 뛰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더 가라앉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호르몬 싸움인데 그게 음식에서 많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내 소화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잔의 음료를 사 마시더라도 점심에 음식을 사 먹더라도 집에서 뭐 하나 까먹더라도 이게 나한테 미칠 영향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은 대로 내 무드가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먹어온 음식의 톤에 맞게끔 내 성격도 그 톤에 맞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죠. 그죠? 오늘은 승질이 나가지고 떡볶이를 먹어야겠어. 내일은 기분 좋아서 술을 먹어야겠고. 그 다음 날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킨에 맥주를 먹어야겠고. 막 기분 따라서 계속 음식을 바꾸시면 결과는 물보도 뻔합니다. 그 음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 따라서 그냥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나에 대한 만족도를 좀 끌어올리고 싶으시면 지금 끊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먹은 음식 따라서 모두가 결정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의 공통점입니다만, 아유르베다에서 정화 치료라고 해서 반짝가르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 쌓여 있는 것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정화 치료법이 있는데, 이 정화 치료법의 표준이 되는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1일 표준으로 잡아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짧아질 수도 있고 이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왜 21일을 잡았을까는 아유르베다 경전을 봤을 때는 그냥 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일주일, 그것을 배출시키는 일주일, 그 다음에 회복으로 돌아오는 보식 기간 일주일 해서 3주 정도 하면은 우리의 위장의 환경이 바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1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현대의학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 몸의 미생물 지도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미생물이 많으니까 암이 올 수 있고 저 사람은 이 미생물이 많으니까 이런 곰팡이 균에 감염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제시하는 장 건강이 우리의 이 생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 건강이 극적으로 좀 좋아지고 미생물의 군집이 바뀌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을 21일 정도로 여기서도 보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뭐 컨디션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음식으로부터 좀 건강을 찾으시는데 필요한 일수는 미니멈 21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이제 좀 건강하게 먹어야겠어 해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친구랑 드레싱이 범벅이든 샐러드 한 사발 했으니까 건강 챙겼고 집에 가서는 또 시켜 먹고 주말에는 죄책감이 들어서 한 번씩 건강식 사 먹고 있다면 영원히 바뀌지 않을까. 그냥 고지곧대로 계속 넣어주는 인풋이 21일 정도 미니멈으로 가줘야 장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소화 문제, 호흡기 문제, 피부 알러지 문제 등등등 문제를 해소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음식과 생활 습관 변화를 시작했으면 21일은 안 바꾸고 가셔야 의학적으로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시겠죠? 이게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바꾸면 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벌써 이 사인이 두드러지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갈수록 오래 가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하려면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수치화해서 내려보면요.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현재 상태가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85%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잘라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먹는 음식의 끼니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한 85%의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셔야 병에 나지 않는다라는 산술적인 표현. 85%의 끼니, 그리고 15% 정도는 유해한 균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치가 여기란 말이죠. 이래서 이 체질 탓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유익한 균을 85% 군집으로 유리하게 갖고 태어나시는 거는 부모한테 달렸거든요. 특히 부모한테 달렸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제왕절개를 하느냐 자연분만을 하느냐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고 크느냐, 아, 초유를 모유를 먹었느냐에서도 이 싸움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정확하게 제왕절개 플러스 우유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싸움이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후천적으로 바꾸시려면 엄청나게 이 21일을 넘어선 꾸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85%의 유익균이 자리를 잡아야 나머지 유해균이랑 싸움이 된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두 끼는 삼겹살 사 먹어도 햄버거 사 먹어도 괜찮다는 표 기준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잖아. 두 끼는 샐러드 사 먹고 나머지는 그냥 바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내려놓으실 때가 왔다. 우리가 이제 시름시름 앓거나 내 고질병이 다들 있잖아요. 나는 뭐 어디에 문제가 잘 생긴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아시잖아요. 그 이거에 변화가 생겼다는 정확한 사인입니다.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기운 싸움에서 떨어지는 순간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 장에 탈이 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몸살기가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유해균이 세력을 넓히면 몸에서는 병리적인 사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어느 비율로 챙겨갈지도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래서 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거울을 보셨을 때 만족스러우시려면 막 죽상을 하고 살지 않으시려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합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즉 여기가 줄줄 새고 계시다면 항상 화장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음식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만족감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라고 종종 얘기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의학계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개판이 되면서 우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장에서 세로토닌을 합성을 못하는 식습관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우울증 노출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이 세로토닌은 단순히 그냥 만족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화를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식욕, 기억과 학습까지도 담당을 한단 말이죠. 즉 음식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건강해지는 방법. 건강한 음식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음식. 왜냐하면 이제 뭐 종종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건강한 음식은 어려워서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건강한 음식. 저 잔디맛 나는 브로콜리와 그죠? 씁쓸한 뿌리 채소들, 콩, 내가 안 좋아하는 거 투성이. 그 누구나 다 정확하게 건강한 음식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즉 건강한 음식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미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하지. 이거 보여주면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하지. 그런 거 말고 그 심리 있죠. 알지. 그렇게 먹으면 아는데 그게 쉽냐.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러는 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너는 모른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 근데 그럼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죠?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건강하신 분들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그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니? 아, 쟤는 타고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 쟤 헬스장 가서 쇠질 엄청 하고 단백질 맨날 먹고 계란 먹고 하겠구나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 노력,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음식을 건강하게 드시는 것도 운동하는 거랑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돼. 그냥 하면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온다. 뭘 먹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는데 먹기 싫은 그거를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아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안 하는가잖아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 다 알고 운동 주기적으로 가야 되고 근데 운동화가 없어요. 예쁜 운동복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안 할까?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나 이 정도 원한다 하시면 그거를 얻으셨거나 그 밑에 거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 이상은 못 가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 가야겠다 하면 이 학교를 가시거나 그 밑에를 가셨을 거고 저놈 내가 잡아야겠다. 그럼 잡으셨죠. 그리고 나 저 가방 가져야겠어. 그럼 갔잖아요. 인간은 내가 생각해서 원하면 저 차 사야겠어. 그러면 그 차를 사시거나 그 밑에를 사시고 그 가방을 사시고 그 옷을 사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건강한 음식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쟤는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알아요. 건강히 먹어야 되는 알아요. 근데 이거 졸업하면 할 거예요. 이직하면 할 거예요. 대학 가면 할 거예요. 로 미루고 계시죠.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싫다. 먹기 싫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원했으면 반드시 해내셨을 거기 때문에. 뭐 인간은 진짜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정하면 그걸 한단 말이죠. 제가 이 가치를 진짜로 스스로 바꾸실 수가 없다면 진짜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살아. 일주일 드세요. 그러면 끼니마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안 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어머 세상 가치가 생겼잖아. 한 끼에 100만 원? 어머 미쳤네. 하고 다 하겠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먹어서 뭐하냐. 욜로 하자. 그냥 즐겁게 살다 죽을래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가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거는 본인이 인생에서 음식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보시려면 저는 궁극적으로 내가 그냥 음식뿐만이 아니라 뭘 구체적으로 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마음습관에서 좀 다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어서 이 육체를 잘 굴러가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거 먹어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어디로 굴러갈지에 대한 이 목적 지점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셔야 아마 스스로 원하게 될 테니까 저는 음식은 언제 시작하셔도 좋다. 건강한 음식으로의 전환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삶의 활력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어,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베이직, 어드밴스, 마스터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마스터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6개월 과정인데 지금 2기가 올해 1년에 한 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행이 되고 있고 베이직 과정이 이제 첫 레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1에서 요 8주 동안 이렇게 배우시게 되고 8주간 어,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이 1시간 반 정도 있고 키친 넘어가서 실습하고 개인 실습해서 요리 만들고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8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 거는 뭐 수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집이 있는 막 스킬 좋다 막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배워가시는 게 적을 수 있어요.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음식에 접근을 했을 때의 심정으로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인도 갈 때 라면도 못 끓여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했고 8주 과정이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음식학이란 그다음에 소화력, 위장의 소화 흡수 대사해서 소화력에 대한 게 2주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음식 치유에 대해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 마음 습관에 대한 부분이 또 크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6주차에 이 식재료의 궁합, 이래서 A랑 B랑 섞으면 어떤 뭐 염증을 발생하는 식단들, 식재료들의 궁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7주차가 이제 식단 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식단을 짜서 어떻게 먹는 구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8주차가 어드밴스 과정의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요 8주 과정이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해서 패스를 하시면 이제 어드밴스 진학을 하실 수 있고, 베이직은 말 그대로 요리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거 배워서 내가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기본기 다지는데 충분하고요. 어드밴스는 아유르베다 식으로 체질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도샤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도샤가 어떤 체질로 내가 타고났는지,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철에 따라서 바뀌는 음식,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음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 그리고 치유 식단 요법에서 단식법에 적용하는 음식까지 해서 8주 과정이 이제 어드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과정은 음, 현대의학적으로 좀 더 해석을 많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화력에 관한 것,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여성 질환, 성인병, 면역력 해서 6개월 과정인데, 요거는 워크숍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5시간 동안 이론 수업 있고 식사하고 이론 구성으로 요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수료 후에는 어드밴스로 가실 수도 있고, 또는 베이직을 수료하시면 마스터를 또 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는 완전히 아유르베다 용어로 체질로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성으로 돼 있고요. 6개월 뭐 수료 조건 등에 대한 것도 이거 이제 뭐 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어드밴스 수료를 하시면 자격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6월 30일 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6월, 12월 이렇게 두 번 있고요. 매년 6월과 12월에 시험을 보고 있고, 어드밴스를 수료하신 분들이 아유르베다 음식학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뭔가 내가 협회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이 정규 과정에서 인턴 분들도 매주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턴십을 충족하시면 이제 이런 자격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어, 자격증 취득한 분들 중에서 요리 쿠킹 수업을 하고 계신 분 있고, 요가 지도자에 들어가서 아유르베다 파트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스파 샵을 저희랑 제휴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 자기 카페의 메뉴 개발을 같이 해서 하는 이런 파트너십처럼도 하고, 그래서 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한 게 요 책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를 졸업한 분들과 계속 공부를 하는 스터디 서클도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한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하실 수 있게 어, 아유르베다 경전 이야기나 현대의학적으로 뭐 유행하는 뭐 식습관, 식단, 뭐 식재료 나오면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돼서 어드밴스 수료하신 분들이랑 계속 꾸준히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올해 남은 일정이고요. 이제 6월 26일 날 개강하는 베이직 14기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마지막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15기, 16기는 9월에 개강 예정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 외부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15기나 16기는 아마 하나가 열리고 하나가 뒤로 밀리거나 하나만 열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원래도 전반기에 14기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성수동에서 하는 팝업 행사를 하면서 음, 한 기수가 밀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데 14기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기가 수요일반입니다. 수요일반이고 마스터 얘기 중 여기까지가 오늘 오픈 클래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네, 이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수요일반 했다, 일요일반 했다, 수요일반, 일요일반 했다. 이번 기수는 수요일. 수요일 몇 시? 수요일 날 항상 11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인데, 그,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길어질 때는 있는데, 보통 3시간, 11시, 2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슬리퍼 신으시고 짐 챙기셔서 그 키친 스튜디오에서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